안녕하세요. 집합의 중단원 연습 문제 191쪽부터 192쪽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191쪽부터 192쪽에 되어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는 우선은 1번과 2번, 3번, 4번 다 나와 있고요. 6번, 7번까지 전부 다 학습지에 되어 있는 문제고요. 저는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좀 덧붙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A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집합한 것은 이렇게 뒀고요. 교집합한 것은 이렇게 뒀었을 때 여기에 이 집합에 해당되는 모든 정수를 다 구해서 그놈을 합하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가 뭔지를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정수를 다 구해가지고 합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A에서 B를 뺐다. A에서 B를 뺀 거는 그림을 실제로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A에서 B를 뺀 부분은 요거겠죠. 그리고 B에서 A를 뺐다. 그러면 요 부분이겠죠. 그러죠? 근데 그거하고 뭐 한다 했어요? 합하면 어떤 걸 해당되나요? 그렇죠. 가운데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쓴다면 식으로 굳이 표시한다면 A랑 B랑 합한 거에서 A랑 B를 교집합한 걸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된다는 게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 과정을 써보면 실제로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7까지인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이 A랑 B의 합집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0부터 3까지 해갖고 0부터 3까지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교집합이 되겠죠. 근데 합집합에 있어서 교집합을 빼버렸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0인데 0은 지금 어디 있냐면 요 속에 들어있잖아요. 진하니까. 그래서 0도 빠지니까 0은 없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3 빠지니까 3 아니고 4, 5, 6, 7까지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숫자는 요거하고 요거란 걸 알 수 있고요. 전부 다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4, 9, 16에 해당되는 숫자가 16이 우리가 원하는 합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해가기 9번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A란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B란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B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그림이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하는 거죠. 될 때 A, B 값을 구하랬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포함된다 했으니까 우선 A를 한번 그려볼게요. A를 그려봐. A는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것부터 5에 해당되는 건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가 는이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A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B가 되려면 B는 이제 어떻게 돼야 하냐면 B는 A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B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B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하고 B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빨간색으로 가면서 빨간색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런데 잘 봐볼게요. A가 마이너스 4랑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표시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니까 어차피 B에 해당되는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B가 A에 포함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네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에 해당되는 숫자는 A에 해당하는 숫자와 똑같이 포함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뒤로 좀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조금 회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이제 다시 일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다 지워져 버렸네. 그 다음에는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B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B에 해당되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체크할 부분 이거거든요. B는 지금 진하게 포함된 상태예요.
만약에 B가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B가 이렇게 붙어버렸다 해볼게요. 붙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B 집합이라고 그게 B가 여기 있다고 만약 쳐보면 B가 O가 돼도 될까 안 될까예요. 근데 잘 봐보면 어차피 A 속에는 O가 들어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B에도 O가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B가 O가 되더라도 A는 B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 약간 여기 소문자 B가 진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상관이 없는 상태죠. 어차피 다 포함되니까요. A에 해당되는 곳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B는 O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의 생각입니다. 경계가 해당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A라는 점을 여기 옮겨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이렇게 하고 B라는 점도 옮겨보면서 옮겨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는 연습을 하는 게 9번 문제였고요. 모르겠으면 9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또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요청하면 선생님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집합이 있다고 합니다. A하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A하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 집합은 12와 자연수일 때 X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합이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풀기 전에 잠깐 체크할 게 뭐냐면 이런 종류입니다. A라는 집합이 헷갈리니까 할게요. 만약에 C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하고 원소가 3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에 해당되는 Y라 할게. C에 해당되는 Y의 부분 집합 Y는 몇 개일까? Y의 개수가 몇 개일까? 집합 Y의 개수가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우리는 2에 여기 원소의 개수만큼을 해주면 이게 8개라고 바로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구해보면 8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공집합 맞죠? Y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공집합 1, 2, 3도 맞죠? 그 다음에 1, 2, 1, 3, 2, 3도 Y가 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마지막 1, 2, 3까지 하면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일곱, 8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방법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2의 원소의 개수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 놈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할게요. A하고 X하고 합집합한 것이 B하고 X하고 합집합한 거랑 같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A하고 B하고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3하고 5하고 7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는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다른 거는 2랑 1이랑 9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할 건 뭐냐면 요 2랑 2하고 9가 X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X에 2하고 9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지 A하고 X를 합한 것이 B하고 X하고 합한 것에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B에는 있는데 X에 A는 없는 것이 2하고 9니까 여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겠나요? 근데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것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2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 안에는 꼭 뭐가 들어있냐면 1하고 2하고 9라는 이 세 개가 필수로 들어있다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숫자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 이 6개 숫자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게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2의 6제곱 돼가지고 64개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2의 6제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 3만 있는 경우 4만 있는 경우 5만 있는 경우 점점점 막 2개짜리
3하고 4가 있는 경우, 뭐 6하고 7하고 8하가 있는 경우 이런 것처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아예 없어도 되고 전부 다 있어도 되고 이런 상황들을 개수를 다 구하는 개수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게 64개라 나오는 거거든요. 역시 10번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또 오프라인 시간에 채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방과후 학교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조사하고 있는데 수학하고 영어 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과목을 18명, 20명 이렇게 신청한 상태네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학생은 13명이고요.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6명이다 했을 때 여기 빨간색처럼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6명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실제로 이제 집합을 이렇게 해볼게요. 집합에서 전체에 해당되는 수를 봐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지금 이제 반 전체 학생 수니까요. 전체 집합에서 얘를 수학을 선택한 학생 수고 얘를 영어를 선택한 학생 수를 쳐보면 먼저 13명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바깥에 13명이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수학이 18명이고 20명인 상황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이 두 개의 영역을 합하면 몇 개가 돼야 하는 거냐면 6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6이라 한다면 여기는 2명이 되고 4명이 되니까 합하면 6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6명이 되는구나 알 수 있고 반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반 전체 수는 밖에 13명에다가 순수하게 수학만 선택한 사람 2사람, 동시에 선택한 사람 18사람, 순수하게 영어만 선택한 사람 4명 이렇게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싹 합하면 우리는 몇 개가 나오냐면 35개라고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또 듣고 하면서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